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 파월의 하락 빔으로 시장이 반락을 했는데요. 상승 추세 안에서 반락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투심도 꺾이고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은 한 주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번 주 FOMC가 있었고 내일 밤에는 PCE 지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밤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미국 시장이 버티면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에 일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것도 S&P 500에서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눌린 것 자체가 시장에는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S&P 500을 보면은 제가 이 보라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우리 시장 추세를 무난히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미국 시장이 이상이 없이 잘 넘어가 준다면 이라는 뒤에 전제를 붙여놨었죠. 근데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오늘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이 2.95%나 되는 강한 하락세를 보였고요. 아시아 증시도 그에 따라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늘 BOJ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0.6%대 소폭의 하락세를 만들고 버텼는데,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 증시와 같이 1%대 하락을 보였고요. 중국, 항생 모두 우리 시장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를 찾아보면 단순하게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영향도 있는데 우리 시장은 투심이 원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눌린 거고, 또 여기에 이유를 갖다 붙이면 마이크론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겼고, 또 브로드컴이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강했던 테슬라 등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내일 정도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했는데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 시장이 얼마큼 지지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거 보자고 했는데 그 시작점이 조금 땡겨져서 오늘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요. 제가 2018년의 시세 흐름을 보면서 많이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 드렸는데 아마 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먼저 서두에 깔고 이따가 퀀트 분석으로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연설, 매파적 금리 인하, 그리고 당초 4차례? 이거 아니었거든요. 당초의 기대감은 3차례, 그리고 2번 정도, 이거 다 시장에서 알고 있던 얘기였어요. 지금 3번 정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야 지금대로면은 배드워치를 봤을 때도 2번 정도면은 금리 인하 내년도 25년 무난히 넘어가겠구나 라고 하고 있었고요. 파월 의장 나름대로는 시장 좀 지지해 주려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건 정말 단순합니다. 인플레가 조금 끈적거려, 질척거려, 이런 말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2.5% 인플레 지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 달에 CPI가 2.7%로 부합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환호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파월 의장이 원래 얘기하던 거는 2%에서 3% 사이 이 구간을 용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인플레를 잡아가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FOMC가 끝나면 이제 다음 FOMC가 1월 말인데 이 다음 FOMC 전까지 뭐가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플레가 자극되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2에서 3%의 밴딩에서 지금 자꾸 2%대 후반에 있으니까 이거 자칫 3% 넘어가면은 금리 중단을 떠나가지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야 이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좀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겠지만 조금 더 금리 인하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인플레를 더 확실하게 잡자라고 하는 의사를 비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 지표가 2.5% 이하로 좀 떨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2.5%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2에서 3% 밴딩을 잡아놓은 게 3% 이상으로 가면은 금리 인하하기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반대로 2%에 가까워지면은 경기 침체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잘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또 자산시장 경제지표 다 모든 게 좋게 나오니까 2.5%를 기준으로 후반 쪽에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끈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요 2.7% 나오는 경기지표 이런 기준치를 조금 더 낮춰서 경기 침체와는 조금 더 가깝게 경기 위축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봤자 어차피 트럼프가 인플레를 부추기면서 끌어올릴 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드나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되는 순간에 인플레 지표가 자극될 수 있으니 그거에 대비하는 그런 연설을 이어갔고, 또 25년도, 26년도, 27년도의 금리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5년도에 2번, 26년도에 2번, 27년도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립금리를 도달하게 만들겠다, 인플레 잡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것도 증시가 너무 꺾여버리면은 금리 인하를 뭐 여기서 3번 하고 여기서 2번 하고 여기서 안 하고 막 이렇게 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은 전망일 뿐이다. 그래서 연준의 점도표가 발표됐을 때 상당히 FOMC 위원들의 점도표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이번에는 12명의 위원 중에서 1명 클리블랜드에, 이쪽은 어차피 매파거든요. 이쪽에서는 오늘 금리 인하에 찬성하지 않고 동결의 표를 던지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왔다는 것도 시장이 뭔가 우려감을 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촤르르 흘렀는데, 이거는 사실은 외주타기였어요. 뭐 엔비디아가 또 나스닥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어제 엔비디아 장중에 플러스 4%까지 올리면서 붙잡고 있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뭐 브로드컴, 테슬라 이런 거 전부 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그동안 뭐 브로드컴 올라간다고 우리 증시가 엄청 올라간 거 아니죠? 테슬라 올라간다고 2차전지 수혜받나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만 1.95% 하락. 진짜 투심이 정말 꺾기대를 꺾였고, 외국인도 우리 시장을 정말 안 잡아준다. 오늘은 첫 하락이라서 좀 이런 면이 있으니까 내일 밤에는 PCE 지표, 그리고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요 정도 소화하면은 올해 남은 일정은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의 주최로 상법 개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반 의견 굉장히 팽배했고, 참여연대 주주 대표 그리고 기업의 대표들 이렇게 모여서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권에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잖아요. 그래서 이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라는 코멘트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코스피 4,500포인트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남겼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코멘트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달가운 소식이죠. 뭐 금투세 폐지 같은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많이 인지 삼아서 좀 오래 끌어왔지만, 결국에 대표가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찬반 토론을 보면은 뭐 찬성 쪽도 약간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거 있었는데, 반대쪽 의견, 기업들의 의견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아직 자기들만 생각하고 지금 주주들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솔직히 행동주의 펀드 지금 견제하는 메시지를 많이 기업들이 던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당해봐야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자기들 배만 살리려고 결국엔 주주들한테 당연히 돈 뜯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로 자꾸 얘기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주주들을 진짜로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약간 열이 받는 그런 멘트들이 많았어가지고 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트럼프 인수위에서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폐지 권고 없다. K배터리 한숨 돌리나. 근데 이거 여태까지 다 얘기 들었던 내용이에요. 아직 뭐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트럼프 인수위 자체가 항상 얘기하지만 셰일가스가 나오는 곳의 주지사, 그리고 석유화학 추출하는 회사의 사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인수위에 있는데, 이런 분들 대화 나눈 거 가지고 시장을 쿵쿵 눌렀었거든요. 물론 오늘도 2차전지도 조금 밀렸지만 다른 업종보다 덜 밀린 거는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AMPC 폐지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근데 이거 아직 뭐 어차피 결정되지도 않았던 거고, 트럼프는 이런 거 얘기한 거 별로 없거든요. 뭐 IRA 폐기하겠다 뭐 하겠다 한데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건 아니고, 전기차 지원 폐지 공약이 소비자 지원책 대신에 자국 내 제조업체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줄게. 원래 우리 기업들은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우리는 동맹국이고, 이 전기차 산업 자체가 K 배터리를 빼고 진행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결국에 공격 대상이 중국이었다는 거, 이거 어제도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가지고 그냥 같은 얘기가 이제 뉴스로 가시성 있게 나오는 거다. 근데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서 2차전지에 힘을 못 냈지만,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2차전지를 많이 향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환 당국에서 국민연금도 그렇고 지금 외환 수학 거래한도를 650억 달러로 증액했다. 500억 달러에서 이제 환율 방어에 쭉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8시쯤에
장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 환율이 1463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열리자마자 1450원까지 인위적으로 눌렸어요. 뭐 나중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은 환율 조작국이다 보다 이런 얘기는 할 텐데 지금 당장 일단 살고 봐야죠. 그래서 환율 이렇게 스와프하면서 일단 환 방어를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는 다행이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파월 의장의 매파기조 연설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실망감 이런 것도 겹쳐가지고 미국 시장 더 빠진 거라 가지고 오늘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또 쿠션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시장도 그냥 나름 잘 넘어갔다. 이 정도면은 다음 주에 맞을 매를 먼저 맞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브로드컴, 마이크론 올라갈 때 우리 재미 본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고, 우리나라 자체 이슈로 한 대 얻어맞고 11월 초에, 그리고 또 좀 반등하려고 하니까 또 얻어맞아요. 그래서 찌그덕을 제대로 겪고 있다. 한번 반등하고 이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상향 랠리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이거 분명히 강조드리겠습니다. 비교의 시로는 2018년에 12월의 시세랑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자주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미국 시장 밀릴 때 우리가 덜 빠지고 미국이 반등할 때 우리는 더 오르는 이런 시세를 여러분 상상도 안 되겠지만 이거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하락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하든 못하든 우리 시장은 이제 우리 시장대로 반락에 대한 반등 시세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시세를 보면은 이쪽이 우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고 2018년도예요. 그리고 이쪽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2018년 시세예요. 여기서 보면은 10월 달에 우리 시장은 쭉 하고 엄청난 하락폭을 만듭니다. 이때 거의 20% 가까이 밀렸거든요. 코스피가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약 10%밖에 안 밀렸어요. 그래서 낙폭 자체가 딱 봐도 우리 이렇게 밀렸는데 얘네는 이렇게 밀렸거든요. 반등 자체도 우리는 못했어요. 근데 나스닥은 반등하면서도 이렇게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하고 밀렸거든요. 그랬더니 11월 달에는 미국 시장이 또 횡보로 반등했을 때 우린 나름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12월에 사건이 터진데 이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슈로 빵빵빵 하고 밀려요. 그리고 이때는 이유 없이 그냥 막 밀렸거든요. 미국 시장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음봉, 개파락해도 버티고 개파락해도 올리고 개파락해도 올리고 개파락해도 올리고, 그리고 빠지다가도 다시 끌어올려보고 계속해서 뭔가 양봉이 많았던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쵸?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를 만들고 계속 음봉이에요. 계속 음봉입니다. 여기 특히 12월달 보면은 그냥 음봉 파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투기 세력이 한번 미국 시장 찍어 누르는데 우리 시장은 먼저 눌렸기 때문에 버티는 모습 정도가 도드라졌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도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시장이 10월달에 23%가 빠졌습니다. 10월달에 23% 빠졌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5% 빠졌어요. 차이가 엄청 났죠. 그랬더니 나스닥 이렇게 반등할 때 우리 코스닥은 이렇게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는 우리 코스닥은 요만큼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버텨냈죠. 다들 신기했어요. 아니 미국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우리 코스닥이 버티더랍니다.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아마도 이런 흐름을 우리가 나올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나 첫 하락, 이렇게 처음 빠질 때는 같이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시장이 저가 메리트가 이미 여기서도 이렇게 빠졌잖아요.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우리는 둔탁하게 반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려보려고 오늘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고, 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코스피입니다. 이게 2018년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2024년입니다. 요거 되게 재밌는데, 제가 보통은 2004년의 퀀트랑 많이 비교하는데 최근에 2018년에 대한 퀀트 그리고 2011년 이때 구간이랑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이번 8월달에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서도 10월달에 요렇게 빠져요. 그리고 반등을 하죠. 그리고 반등을 합니다. 하락하고 반등하고 빠지죠. 하락하고 반등하고 빠지죠. 이런 파동의 개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랠리 만들거든요. 지금도 랠리 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 생각보다는 많이 빠졌고 지금 움직임 자체도 되게 유사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바닥을 구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V 반등으로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큰 상승을 앞두고 귀찮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놓고 쭉 올라갑니다. 이것도 보면 이렇게 쭉 하고 튀어 오르잖아요. 진관에 지금은 이때처럼만큼
뭐 이렇게 쭉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간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계속해서 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 보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 더 가지고 보자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2450포인트를 기준으로 보자고 제가 베타제분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오늘 딱 터치하고 밀렸거든요. 2450포인트. 원래는 24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걸로 봤어요. 아니 미국 시장 빠졌다고 우리 시장 막 빠질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박살내면서 애초에 개파락을 너무 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450의 저항이 걸리면서 반락하고 나왔는데 내일은 그래도 2450포인트 올려놓고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에 조금 민첩하게 시장이 다시 추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지금 이 5일선과 21선 어제 겨우겨우 올려놓은 것도 밀린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2490포인트 돌파를 완벽하게 못 해놓고 터치만 하고 밀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피가 저항 구간만 만나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침에 장 전에 오늘 우리 시장 바닥 테스트다 2450포인트를 기준 코스닥은 680포인트 그래서 코스닥도 680포인트에 딱 걸려서 코스닥은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예상됐던 거는 삼성전자가 오늘 쿠션을 해줄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 요런 코멘트를 남겨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 시장의 하락 자체는 이미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던 이유였기 때문에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미국 시장은 너무나도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는 날이었다. 이거를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뭐 차익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만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고 싶고요. 이거 눌린 거 상당히 억울한데 다음 주에는 랠리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말 랠리 나오고 그리고 연초에 이어서 25년 설날 전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좀 부지런히 우리 시장이 올라가주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 정도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다음 주에 뭐라 그랬죠?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나오는지 봐야 된다.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시장 빠지면은 뭐 3% 빠지면 우리는 뭐 0. 몇 프로 빠지고 근데 뭐 일본이나 대만은 그렇게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또 2% 빠져가지고 오늘로 확인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지켜보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또 700포인트 안착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름대로 680포인트는 지지를 해줬어요. 아침에 잡아드린 라인이 680포인트였는데 여기 보면 오늘 저가가 679.85 그러니까 거의 680포인트죠. 여기 구간을 딱 지키면서 21선까지 빠지면 빠지겠죠 라고 얘기들이 그 구간 정도까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반등 많이 하니까 뭐 쿵 누르고 이제 다시 갈 수 있을지 이거 다음 주나 내일 정도 내일 바로 또 다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오늘은 한번 쿵 눌렸는데 요거 200일선 계속 안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좀 올라오는 게 우리 추세에 도망가는데 훨씬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냥 나올 거 미리 나온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미국 시장 빠질 이유도 어차피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뭐 새로운 거 전혀 없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튀어 오르면서 4.5%까지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낙폭 줄이면서 마감한 거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 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와 진짜 땅끝 마을에서 바닥을 빡빡빡 기고 있는데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이 마이너스 3,300억 팔았습니다. 진짜 징그럽게 많이 파네요. 정말 끝도 없이 삼성전자를 매도치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보기 전에 수급 먼저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를 4,000억 넘게 팔았는데 그 중에 3,300억이 삼성전자더라. 진짜 삼성전자만 그냥 끝장나게 팔고 있고 또 프로그램 매도를 이용해서 팔고 있고 뭐 별다른 수급의 변화는 없었고 굳이 또 외국인이 우리 코스닥을 버리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또 수급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하락 종목 많았으니까 당연히 재미없는 날은 맞았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 잡아주는 모습 보이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2차전지 전기차 이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이나마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K배터리에 대한 모든 리스크가 반영될 만큼 다 반영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은 여기 인수위에서 이거 무조건적으로 배터리 제재하는 거 아니네, 동맹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네 라는 걸로 일단은 오늘 시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살짝 그냥 입질하는 정도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강세 보였고 카카오 그룹주 많이 빠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셀티론에서 매물이 주구장창 나왔는데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 물량 나온 거라서 크게 의미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쪽 보면은 알토진도 오늘 또 다시 장 중에는 마이너스 100억까지 팔았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10억으로 회수하면서 끝난 거거든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거의 막 100억 팔았다가 20억 마감하고, 오늘은 또 100억 넘게 팔았다가 10억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끝났고, 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알테오젠 가지고 코스닥을 계속해서 핸들링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거고, 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금 패대기 치면서 오늘 7%가량 하락을 했다. 근데 뭐 리가켄 바이오는 제가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 구간 올 때부터 혹시 고가갱신까지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고가갱신 하면 뭐죠? 끝났다. 이거 신고가 갱신 조금 힘들고, 올라와도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까지일 것이다. 뭐 지금도 그런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코스닥이 아직도 700포인트 밑에,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시장 반등하면은 무난하게 12, 13만원 정도 올 수 있거든요. 뭐 시총 상위 주다 보니까 당연히 수급 들어가겠죠. 근데 이 이상으로 보긴 조금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리가켄 바이오가 다른 바이오텍 비해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서 한번 코멘트를 남겨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로노이나 최근에 강세 보였던 알테오젠, 에이벨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인 정도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은 어제는 시장이 올랐는데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버티는 모습 정도. 다른 바이오테크 비해서는 조금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세포 치료제나 아니면은 CMO 관련주 이런 쪽 그냥 뭐 시장 대비 적당히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2차원 쪽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잡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신저가 같거든요. 그래서 신저가 같기 때문에 아직 뭐 바닥이다 뭐다 이런 거 논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2차원지 조금만 지켜보고, 조만간에 2차원지 쪽에서도 좋은 뉴스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어제도 캘리포니아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관련된 법안 처리가 바이든 정부에서 빠르게 좀 진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이번 주라고 해서 이번 주에 아마 좋은 소식이 한번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주가랑 연결될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뭐 트럼프 정부랑 어쨌든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LG엔솔 기준으로 많이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201선 터치까지는 했으나 201선에 안착은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최근까지는 202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줬었는데, 지금 이탈한 것 자체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빠르게 올릴 수 있나, 빠르게 일단 202선 돌려주나, 이런 거는 분명히 중요하게 2차원지 업종 내에서는 체크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오늘 반도체가 아침에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7%, 8%까지 올라갔다가 뭐 그 밖에 가온칩스라던가 아니면 뭐 AD 테크놀로지, 뭐 에이징레드 전체적으로 강세 보이다가 다 이제 마지막에 시장 때문에 빠졌는데, 일단 반도체도 나름대로 반등 추세는 잘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다가 이제 미국발로 한번 얻어 맞았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이오가 엄청 강세로 잘 올라와 줬는데 이번 주 내내 힘을 못 쓰고 있는 정도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 한들 일단 채권 수익률만 조금만 진정세를 보인다면, 조금만 미국 시장이 반등해서 채권 수익률 진정세 보이면, 우리 시장에서는 결국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한 번은 강세 흐름 더 보일 가능성 높다. 아직 뭐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확인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유력하게는 바이오를 보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번 1차 반등하고 지금 미국발 조정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올라갈 때 과연 진짜 어느 업종을 주도로 시장이 반등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이번에 주도 업종이 조금 명확해질 수 있는 구간이 다음 주쯤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다음 주쯤에 윤곽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그 업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컨택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장 좋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제가 퀀트도 준비하면서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고 싸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좀 길게 해봤고, 그리고 코스피를 보더라도 이거 매도한 거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위주로 매도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1.3조입니다. 우리 시장 자체를 매도한 거는 외국인 이탈이 1.3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위주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외국인이 돌아오는 것만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고, 코스닥은 개별 시세는 지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우리 외국인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진정세 보이면 코스닥은 더 빠르게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까지 정리드리고, 저는 마무리 짓고 내일 시장 보고 다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반등 조금 나왔다가 밀리고 있는 거
진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도 시장이니까 우리가 이거 인정하고 또 이번에 추세 만들면 또 더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얘기 드렸지만 올라온 다음에 찌그덕 여기 나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 번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하로 빠지는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여기서 찌그덕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랠리 만드는 거 바로바로 기대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끝냅니다.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